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저는 한 2, 3일 전에 저의 유튜브를 광고도 할 겸 또 혹 공산자파들에게 계몽도 할 겸 공산자파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그 플랫폼이랄까? 어떤 그 일베 저장소 같은 그런 그런 그 SNS에 저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 우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1시간 만에 강제 퇴장을 당하고 저의 게시물들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게시물들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전체주의예요. 거기에 이단이라 할까, 종교에서 이단이라 할까, 민주당이라 할까, 공산자파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글은 일체 올리지도 못하고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뇌교육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이상한 글을 그 전라도 사람들이랄까 공산자파들은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거를 접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의 전라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직까지 더 그 철저하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에릭 프롬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쓴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The Escape of Freedom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자유로부터의 탈출 혹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렇게 한국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도피라 해도 되고 탈출이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저는 탈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한 그 3가지 정도를 지적했어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중세에 그 교황이랄까 이런 철저한 신분 제도에 의해 가지고 철저한 그 교회적인 왕권 시대에 왕권 신수설 신에게부터 내려왔다 하는 그 계급적인 거기에 철저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당표도 팔고 이러면서 종교가 굉장히 부패했다 해가지고 근대에 들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 종교 개혁이 교회의 제도적인 것에서는 탈출시켰지만은 그 개인들이 그 어떤 그 종교의 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을 빙자해서 신교, 종교 개혁이 된 그 신교, 기독교조차 신에게 철저하게 종속되기를 주장했습니다. 제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자기들에 대한 개인의 자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회개, 인간의 그 사악함, 원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철저함을 신에 완전히 종속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자유가 거꾸로는 그 신도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위의 신에게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중인이나 하인이었더라도 그 하인은 그 주인에 의해 가지고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 스스로가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라는 게 재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누구 가문의 쫑이라 해도 그 어디 가서 누구 주인의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그 주인의 노예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기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았어요. 어느 가문에 속한다는 그걸로. 그런데 개인이 근대화됨으로써 자본주의화됨으로써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다 보니까 망할 적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철저한 붕괴를 가져온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본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 종속된다는 건 노예니까. 그리고 에릭 프롬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거는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강력한 힘에 종속됨으로써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은 노예,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들의 그 아주 강력한 근위에 혹은 자본에 이렇게 종속되는 자기 자학, 그 세디즘이라 하죠. 자기 그 스스로가 학대당함으로써 그 자기의 마음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근위. 그러면서 그 근위를 가지고 마오이즘, 그 상대방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운 개체가 되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권위, 종교만 종교, 권력자만 권력자에게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신처럼 받들고 그 사람 말에게 말을 실천하고 나를 그 사람의 노예처럼 그 사람의 신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근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 가지고 그 자기가 억눌렸던 마음을 그 근위를 불려서 그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시스템에 있으면서 근위에 종속된다. 근위에 종속되면서 자기가 마음의 위안을 찾고 또 그런 그걸로서 상대를 학대하는 정복자로서의 위안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종교적인로나 어떠한 그 경제적인 문제는 공통의 사안이고 저는 전라도를 이렇게 내다볼 때 이런 사회 심리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에릭 프롬이 The Escape of Freedom이라는 글을 쓸 적에 나치의 등장을 원인 규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근위에 기속된 사람들이 어떠한 학대를 할 그 근위를 업어서 학대를 해야 될 대상을 찾을 때, 즉 희생양을 찾을 때 나치에서는 유대인을 지목한 거예요. 지금 그 전라도에서는 그 학대의 대상을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의 계통을 받은 자유우파 정당 그리고 친일파
이 두 개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치가 유대인에게 대해서 한 것처럼 지금 전라도 사람은 친일파와 그 전두환의 어떤 혈통을 이은 국민의힘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희생양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건이 김대중의 혈맥을 가진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건의에 기대어 학대를 당하고 속고 갈굼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그 서러움을 거기서 풀지를 안 하고 쉽게 말하면은 친일파 그리고 전두환의 혈맥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건의를 종속시키는 그 건의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전체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화의 성지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옳은 말인가 생각해보면은 전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전라도는 전체주의의 왕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희생양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친일파와 그 전두환의 혈맥을 가진 국민의힘에 대한 자기들 희생양으로 삼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반대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트에서 그 글을 올리면 삭제해버리고 강제 탈퇴시켜버려요. 딱 그것만 완전 북한 사회하고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회심리학적인 병리니까 우리 자유우파들이 끊임없이 치료를 하듯이 끊임없이 치유를 시켜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역사성을 만져보면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문화가 천박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라도에서도 출세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라도에서도 부자가 많고 그 전라도에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최고 출세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보면 왜 최고 출세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냐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요. 재판소에서 최고의 재판을 잘한 사람도 결국 국회의원으로 가고 공부를 많이 해가 훌륭한 학자들도 결국 국회의원으로 가는 걸 보면은 국회의원이 최고 출세한 자리라고 가정을 해볼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경상도에서 가서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가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이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하고 했잖아요. 전두환 시절에도 황인성이니 전라도 고건이니 뭐 이런 훌륭한 국무총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 총장한 사람도 김상엽이라는 사람도 국무총리를 하고 그거 많이 있었어요. 군인들도 별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하나에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차별을 떠나서 그렇게 출세한 사람도 많은데 전라도가 차별당했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건의에 기대 가지고 자기들을 위로하고 그 차별받은 것을 그 친일파 또는 어떤 전두환의 혈맥인 국민의힘당에게 희생양으로 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논리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떠한 그 마오이즘,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세디즘, 남을 학대하는데 섰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한다 이겁니다. 지금 전라도에서도 지금 앞으로 그 전라도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희생양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에 속고 학대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진상을 고치고 사회 병리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남을 학대한다든가 진상규명도 없이 그 학살을 하려고 달라드는 그런 것을 조금 지난 뒤에는 전라도 사람들도 부끄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우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전라도 사람들에게 그 돌을 던지기보다는 그 전라도 사람들의 사회 병리, 병적인 현상이니까 이해하고 그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망스럽고 욱하는 마음에 전라도에 대한 차별을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이트에서 주장하듯이 전라도를 독립시키라는 그런 말까지도 욱하면 나오겠지만은 그 전라도는 지금 병드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전라도의 병이 치유되도록 모두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